거대한 데이터의 물결이 동북아시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물결의 중심에는 전 세계 테크 거물들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쉼없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무엇이 한국을 이 거대한 디지털 공장들의 성지로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다져온 한국의 독보적인 에너지 전략에 있습니다. 자원 빈국이었던 한국에게 에너지는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도약을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 돌파구로 선택된 것이 바로 고도의 기술 집약적 에너지인 원자력이었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 운전은 한국 에너지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축적하며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가동률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원자력은 화석 연료와 달리 수입 의존도가 낮아 가격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은 대규모 제조시설 운영에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제 그 이점은 제조업을 넘어 디지털 데이터 산업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우수한 송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송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게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신뢰성을 파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근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망이 촘촘히 설계되었습니다. 원전은 기저 부하를 담당하며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좁은 국토 면적은 오히려 효율적인 전력 전달망을 구축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인접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기료는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50% 이상이 전력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업들에게 저렴한 전기는 곧 수익성과 직결되는 생존 문제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제 세계 시장으로 수출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은 한국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자립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보 위에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 또한 한국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낮은 지연율과 안정적인 전력은 글로벌 기업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는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송전 거리를 단축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환경 단체의 우려와 안전성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안전 기술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은 이제 단순한 발전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조만간 한국의 전력 위에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한국의 데이터 센터 산업은 어디까지 팽창할까요?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에너지 공식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 비용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수만 대의 서버를 24시간 내내 가동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때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은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일본이나 홍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기료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10%의 비용 절감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서둘러 한국 땅에 깃발을 꽂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기도 고양과 안양 그리고 부산의 해안과 부지를 샅샅이 뒤지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전력의 품질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 전력망의 낮은 정전 시간은 데이터 손실을 극도로 경계하는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부산의 지하 해저 케이블은 일본과 중국을 잇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이 지리적 이점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물리적인 데이터 허브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끊이지 않는 전력의 흐름이었습니다.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합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요동치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서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전력을 원했고 한국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전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중소도시 전체의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이런 거대한 에너지 포식자들이 한국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한국의 전력망에 자신들의 뇌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시나리오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들은 해당 지역의 전력 수급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않으면서 전력만 소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증대라는 달콤한 사탕과 전력 부족이라는 쓴 약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합의의 비용도 함께 상승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과 정책의 변화는 언제든 한국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디지털 항구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데이터 저장 공간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막대한 연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연산은 결국 현실 세계의 뜨거운 전기를 차가운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냉각수와 전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의 산업 지도는 굴뚝 산업에서 데이터 산업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이 곧 디지털 주권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며 투자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한꺼번에 차단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전력망이 이 디지털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력망의 붕괴라는 상상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현대 문명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매일 보내는 이메일부터 AI 연산까지 모든 디지털 활동을 처리하며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공장들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중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에너지 괴물입니다. 단 1초의 정전조차 수십억 원의 손실과 전 세계적인 서비스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전력망 신뢰도가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낮은 정전 시간과 안정적인 전압 유지를 자랑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저렴한 기저 부하 전력은 이 혈관을 타고 데이터 센터로 공급됩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으로 분배합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전력은 정밀한 반도체 장비와 서버 운영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전력망 위에 들이옵니다. 알리백을 요구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원자력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한국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섞는 믹스 전략으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전소 내부에서는 수만 개의 센서가 미세한 전압 변화를 감지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이 열기를 관리하는 것이 곧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이자 경제성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데이터 센터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시설 덕분에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데이터 통행료를 거두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전력이 곧 화폐가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입지는 이제 전력 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압기들이 내는 저음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국가 경제의 맥박 소리와 같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적 시도가 이어집니다. 원전 근처의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에너지 허브 구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과 송전탑 건설에 대한 갈등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기술적 완벽함 뒤에는 사회적 합의라는 복잡한 함수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24시간 감시 체제는 예상치 못한 전력 부하에 즉각 반응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전에 대비해 거대한 무정전 전원 장치, UPS와 비상 발전기를 갖춥니다. 그 비상 전력이 가동되는 순간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찰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망은 그 비상 시스템이 작동할 기회조차 거의 주지 않을 만큼 견고합니다. 반도체 강국의 경험이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산업의 토양이 된 셈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알고리즘의 싸움을 넘어 에너지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산은 더 많은 전류를 요구하고 더 굵은 송전선을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한국의 전력 인프라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 위에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만들어낸 저렴한 에너지가 한국을 데이터의 메카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우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를 넘어 정보를 정제하고 공급하는 허브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데이터 운영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단순한 저비용 구조를 넘어선 지속 가능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원자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차세대 SMR 기술 투자는 데이터 센터 분산화와 에너지 효율의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의 제약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부하를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달성을 위해서도 원자력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은 기업들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막대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의 고도화된 5G 통신망과 전력망의 결합은 타국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인프라를 형성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모든 데이터가 한국을 거쳐 흐르는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전력 생산 단계에서의 혁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차가운 바닷물과 기후 조건을 활용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소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다국적 클라우드 기업들이 서울 근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한국의 전력 안정성은 최고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하며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하드웨어 제조 강국을 넘어 데이터 서비스의 중추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과거의 원자력이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다면 오늘의 원자력은 디지털 문명의 연료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한국이 전 세계 AI 연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은 더욱 속도를 내야만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에너지를 통한 제2의 경제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곧 데이터 주권의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가 있기에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은 견고합니다. 동북아시아의 물리적 위치는 우리를 천혜의 데이터 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가 우리 땅에 머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가 한국이라는 정유소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전력 경쟁력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표준이 되고자 합니다. 기술과 에너지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센터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미래를 연산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심장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거대한 엔진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에너지의 길을 계속해서 넓혀갈 것입니다. 에너지 강국에서 데이터 강국으로 한국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힘, 그 중심에는 항상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